안녕하세요. 오늘 조잡스 TV는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 지난 회차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발자 3년차가 지나고 나면 그 여러 가지 코드나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코드를 보고 막 이렇게 연습을 하고 뭐 어느 정도 자기 실력에 자신감이 생겼다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3년 차가 지난 다음에는 다른 데로 한번 이직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직을 할 때는 자기가 했던 경험 외에 다른 회사로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 드리고요. 제 경험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웹 개발자로 첫 시작을 했던 게 그 웹 광고 쪽 회사였어요. 이 웹 광고 쪽을 하게 되면은 그 광고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벤트 기획도 많이 하고 홈페이지 수주도 많이 하고 기존의 홈페이지 관리 일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벤트 기획 같은 것도 할 때도 기획회의도 같이를 하게 돼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짜낼 수 있는지 그런 훈련들도 많이 할 수 있게 됐고, 그런 뭐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기본적인 훈련들도 거기서 다 익힐 수 있게 됐습니다. 거기서 이제 지금은 모바일이 너무 다 흔한 세상이었지만 그때는 첫 모바일 프로그래밍도 한번 거기서 처음 시도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. 여러 가지로 유연하게 많은 걸 해볼 수 있었습니다. 혹시 다니던 회사가 새로운 다른 회사를 찾으신다면은 웹 광고 쪽 회사나 그 광고 기획 회사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혹시 그런 분야가 있으시다면요. 그런 데를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. 이제 그렇게 해서 한 4년, 5년 정도 정규직으로 일을 해보세요. 그렇게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의 핵심은 혹시 정규직이 아니고 프리랜서로 나서시는 일이 생기신다면 프리랜서를 어떻게 하면 될지 그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. 프리랜서는 아무래도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SI 쪽 일을 하는 프리랜서가 있고 SM 쪽 일을 하는 프리랜서가 있는데요. SI는 뭐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시스템 구축을 하는, 처음 어떤 업무를 전산화할 때 그 전산화하는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그런 쪽을 SI라고 하고, 아니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한 그런 SI 업무도 있고요. 그리고 SM이 있는데요. SM은 뭐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 쪽입니다. 그러니까 뭐 인사 관리나 아니면 뭐 노무 관리나 뭐 재무 회계 관리, 뭐 여러 가지 뭐 홈페이지 그냥 유지 보수 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. 그런 SM 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, 글쎄요, 이게 꼭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고요. 안전하게 프리랜서 일을 처음 시작을 해보시고 싶다면 처음엔 SM으로 시작을 하세요. SM은 일단은 그렇게 시간에 이렇게 압박을 받지는 않습니다. 시간에 완전히 뭐 구애를 받지 않는 직업은 아니지만, 분야는 아니지만, 그래도 SI보다는 나아요. SI는 아무래도 시간에 대한 압박이 심합니다. 보통 SI를 하실 때는 짧게는 3개월, 길게는 6개월, 뭐 드문드문 8개월짜리, 1년짜리도 있긴 있어요. 근데 그쪽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솔직히 3개월짜리 들어가면은 정신이 없어요. 3개월 처음에 딱 들어가면 바로 일을 시작을 해야 되고, 바로 그 고용한 사람들의 그 수준에 맞지 않으면 바로 나가야 되고, 그런 좀 많이 시간에 대한 압박이 심한 분야가 바로 SI 쪽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SM을 어느 정도 해보셨고 이젠 SI를 해볼까 하신다면은 첫 시작은 최소한 6개월 이상짜리로 시작을 하세요. 저도 시간의 압박을 많이 받다가 중간에 일이 안 맞는다고
프로젝트에서 쫓겨난 적도 있어요, 솔직히. 그렇지만은 뭐 그게 제 잘못도 있지만 그게 뭐 업무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그 프로젝트에서 나갔다고 해서 쫓겨났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지는 마세요. 어차피 나를 찾는 분야는 또 있고 그 분야에서 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창피해하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 너무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정규직으로 4년에서 5년, 처음에 3년은 연달아서 계속 쭉 하시고 그 다음 2년은 1년 단위로 완전히 다른 분야 쪽 일을 한 번씩 경험을 하신 다음에 최소 5년 정도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리랜서 일을 시작을 하세요. 프리랜서를 하실 때는 처음에 시작은 되도록이면 SM 쪽을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SM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. 그 프리랜서 일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SI를 시작을 하세요.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I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3개월짜리를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. 3개월짜리 바로 들어가면 주말도 없고 맨날 야근해 뭐 장난이 아닙니다. 토요일 일을 계속 나가고요. 뭐 밤에 보통 10시, 11시까지 일하고 막 그래요. 그래도 못 끝내고 너랑 안 맞으니까 나가 이렇게 소리 들 때도 많았고요. 그래도 개발자 프리랜서 경력이 한 이제 10년이 좀 넘는데 그렇게 나가라고 말했던 적은 3번 정도 있었습니다. 분명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다른 개발자분들이 올리신 영상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프리랜서 일을 하실 때 가장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.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. 시간 관리를 잘못하시면 바로 문제가 생기고 그거는 내 분야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가니까 그거는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에서가 아니라 비전공, 저도 어차피 비전공이었는데 비전공자들이 웹 개발자를 할 때 만약에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웹 개발자로 전향을 하신다면 그 계좌제 수업이나 여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.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. 뭐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뭐 여러 가지 자바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해서 뭐 SA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DB 쪽 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쪽에 대한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요즘 뭐 웹개발자로 전향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도 많이 있더라고요. 검색해 보니까 그런 강의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그 다음 시간이 되면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할 때 내가 직접 일을 구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개발자들이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에 프리랜서로 간다. 근데 그 프로젝트에 거의 열의 9 아니면 거의 열에 가까워요. 9.5는 본인들이 직접 그 회사와 다이렉트로 계약하지 않습니다. 중간에 계약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. 그 회사들은 이제 원래 클라이언트하고 그 계약하는 회사하고 갑을 관계고 그 계약하는 그 회사가 자기네들 개발자들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입하고 남는 개발자들 이 정규직하고 달리 프리랜서는 그 기간만 딱 쓰고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정규직을 그렇게 뽑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그 기간만 쓰고 나갈
개발자들을 프리랜서로 모집을 합니다. 그때는 또 다른 회사들, 그 다른 회사와 또 계약을 또 맺어요. 그러니까 가물 병까지 내려갑니다. 그 병 회사에서 이제 그 병 회사는 거의 대부분이 헤드헌터 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고요. 그 헤드헌터 하시는 분들이 직접 잡코리아나 여러 그 이력서 이렇게 구하는 그런 곳에서 이력서 등록하는 분들을 서칭을 해서 그 업무에 맞는 일들을 하셨던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올려서 작업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솔직히 개발자분들은 가압을 병 전까지 내려가요. 그러니까 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거는 아시면 좋고요. 그 정으로서 작업을 하시면은 계약서 쓰실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계약서는 이렇게 써라 이렇게 되는 것들,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다음 회차에서 한번 또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